답답한 인터뷰가 아는 것은 많으나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이 처지에 있는 답답함. 그러니까 제보는 계속 받으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내부 이런 상황이 거를 제가 뭐 거짓말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하러 지어내시겠습니까? 그 지어내면 뭐 이미 고발만 당하는데 고소고발 하시는 분들인데 뭐 제가 더 그걸 추가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그 경호 안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어쨌든 그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계속 3번이나 반려되고 막 하다 보니까 파워가 물론 속으로 겁을 먹거나 이건 또 별도의 얘기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직원들이 더 경직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외적으로 확인한 것도 있죠. 그 뒤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 보시면 저 특조 청문회를 할 때 가림막 뒤에서 답변을 하잖아요. 경호처 분들이. 그런데도 그냥 예 아니요 간단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런데도 못 하잖아요. 답변을 유보하거나 그 NCND처럼 하면 이제 의원님이 거꾸로 이제 유도해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간단히 답할 수 있는 것도 그 원인을 거슬러 가면 뭐겠어요. 3번이나 반려되다 보니까 봐라 임마 내가 하니까 밑에서 어떤 지시를 했을 때 또 예를 들어서 보직 해임이라든지 좌천시킨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건 공무원들로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늘공들 공채 기수로 들어온 경호처 기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좌천당하거나 했을 때 또 회복하기 쉽지 않은 면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서로 다 저절로 입틀막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까 사실은 다 생활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생활인들이기 때문에 발언을 좀 속 시원하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서둘러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전히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3.1절 집회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여의도 집회에 가가지고 헌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발언을 현직 한 의원들이. 분이 그 분의 커리어를 한번 보세요. 뭐였나? 국가의 헌법질서 수호의 책임자 중에 한 분 아니었어요? 경찰 출신입니다. 예. 아마 치안 정강까지 하셨을 거요. 아마도.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헌재를 예를 들어서 뭐 파괴하자는 식의 이런 말씀들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이 헌법 질서를 과연 따르고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 어떻게 헌재를 부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선관위를 때려부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승전 자기 재선 3선 4선 가는 것만 답에 있는 거죠. 아니 그런다고 해서 재선 3선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폭력을 조장하고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헌법기관으로 국회에 진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출발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헌재 마지막 발언에 보시면 일종의 이제 헌정질서 전체를 유린하는 발언들이 많이 섞여 있었잖아요. 국민들 보고 이제 일종의 간첩 발언이 뭐 25번 있었고 야당 거대 야당의 폭정 이런 게 44번인가 있었고 뭐 공산 전체주의에 관련된 거 그러면 거의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마치 무슨 공산 전체주의에 빠진 사람인 양 그 토마스 홉스가 얘기하는 리바이어든 그 사회 계약 이전의 무질서 단계.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단계 아닙니까? 마치 그걸 선동하는 듯한 딱 그 발언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배웠다 사회의 리더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서슴없이 자기가 헌법수호의 책임자였고 이랬던 사람들이 헌재를 뭐 파괴하자는 시계 중앙선관위를 뭐 어떻게 하자는 시계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는 그 촉발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막 착종이 돼 있어서 국민들께서 좀 지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막 정치 유튜브 피곤해서 못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누가 얘기하듯이 대선이 지나면 유튜버 시청자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너무 지쳤다. 이런 얘기도 그런 그렇습니다. 걱정도 그냥 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좀 정상적인 국가로 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과 또 뭐 또 다른 형식의 계엄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 속에서 살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사실 이게 좀 가장 크게 걱정되는 대목이 있으니 바로 경찰 인사입니다. 경찰 인사뿐만 아니라 인사죠. 전체적인 인사. 인사를 실제로 옥중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의 그 케이스 숫자로 한번 대비해 보면 지금 우려가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야당에서 강력히 지적을 하는 것도 전혀
이게 과장이거나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 그 권한대행을 했죠. 그때 약 4개월 이상 권한대행을 하면서 43명을 임명을 했어요. 네. 그 소위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들, 네. 공기업 이런 데들을.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됐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53명을 공모 중에 있어요. 좀 더 늘었을 거예요. 그게 1월 말까지가 53명이었으니까. 더 늘었겠네요. 네. 12월에는 공모가 3명밖에 없었어요. 예. 1월 달 들어서 13명을 공모한다라고 이제 공고를 했어요. 예. 현재 공고된 게 53명 이상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뭘로 하냐면 텔레그램에 누가 나갔다 들어오면 여기 찍히죠. 예, 찍히죠. 그다음에 요즘 어플 중에서 리 땡땡 어플에 보시면 1촌 맺기 돼 있으면 네. 그 사람 직함 딱 바뀌어서 올라오죠. 예.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공공기관 중에 고용부 산하에 뭐 이렇게 장 자리에 네. 제가 잘 아는 분이 장이 딱 되면서 올라와요. 네. 네. 그다음에 또 그 산자부 산하의 공공기관 굉장히 큰 예. 공공기관의 또 장 자리에 전직 예. 국민의힘 의원을 하셨던 분 대선 과정에 저를 많이 괴롭혔던 분 예. 이름이 딱 올라와요. 예. 실제로 예. 이런 걸 통해서 아 큰일 났구나. 제가 한두 가지 케이스로 더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실에서 2월 23일 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대통령실은 당연히 뭐 밀렸던 인사 하는 거다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월 23일 날 제가 같이 일했던 후배가 승진을 해요. 비교적 최근 일이잖아요. 2월 23일도 승진 인사가 나요. 네네. 뭐 사람마다 뭐 밀렸던 걸 한 거다. 뭐 아니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 대통령실 그렇죠. 인사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그러면 사실상 정지 아닌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본다면 아니 그리고 지금은 최상목 대행을 돕는 게 맞는 거죠. 이 일자는 공석인데.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제 폰에 올라오는 게 그래요. 그 예, 써져 예, 있는 예. 게. 그다음에 2월 8일 날 지금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또 지방 쪽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부산이라든지 이제 소위 국민의힘 쪽에서 지방정부. 지방정부 쪽에서 이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예. 중앙에서 잘 눈에 안 띄거든요. 네. 저랑 같이 캠프에 일했던 분이 상임 감사로 또 임명이 돼요. 공공기관에. 실제로. 네. 예. 지금 제가 여기 적어온 것만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최근 들어서 일어난 게 이제 쭉 있는데 예. 53 플러스 12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이건 65네. 장짜리는 그렇고 아니 네. 이거는 이제 제 실무자들 같이 일했던 실무자들, 사람들 예. 이 실명이 나올까봐 제가 이 네, 카메라에 네, 네. 보여드리기 좀 예, 그런데 예. 이렇게 많이 있고요. 예. 이건 여담으로 하나 드려볼게요. 예. 비상계엄 이후에 텔레그램에 나갔다 들어온 분들 예. 공인들은 실명으로 말씀드려도 되죠? 예. 비서실장님 예. 12월 7일 날 텔레그램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예. 모 장관님 외자의 모 장관님 12월 9일 날 들어오셨어요. 본인은 아실 거예요. 대변인을 지냈던 대통령실의 최땡땡 12월 14일 날 다시 나갔다 들어오셨어요. 나갔든지 뭐가 바뀌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동안 있었던 텔레그램 뭐 기록을 싹 삭제했다가 다시 왔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꽤 많다. 성함 많이 나오는 장관님, 구청장 출신 저 의원님도 그 뒤에 12월 20날 어쨌든 뭐 이거는 등등등. 그 네. 개인적인 기록인 개인적이죠. 거고. 그런데 예. 어쨌든 예. 개인적인 걸 삭제했거나 뭘 새롭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예. 이렇듯이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거 그다음에 공적으로 인사가 마구 일어나고 있는데 일종의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 마지막 알박기라고 생각하겠죠. 윤석열의 마지막 알박기 네. 인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본인들은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대통령이 복귀할 걸 대비해서 뭐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엊그제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들도 알아요. 이미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돌아온다고 생각하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 직원들은 뭐예요? 다음번 어느 공공기관으로 빨리 갈까? 본능이잖아요. 자기 생계가 달려 있고 가족들 생계가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속에서 다 먹고 살자고 이렇게 난리들을 치는 겁니까?